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음악을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시고 다양한 곡을 접하시는 가운데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바로 악보를 빠르게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악보를 잘 읽으실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를 하다가 5가지로 압축을 해보았어요. 이것보다 또 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 5가지 원리만 여러분들이 난이도와 상관없이 체득하셔도 충분히 어떤 곡이든지 적용해서 악보를 빠르게 읽어 나가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진입을 해볼게요. 오늘 예시를 드는 곡은 대표적인 피아노 곡을 되게 많이 남긴 쇼팽이라는 작곡가예요. 그래서 멜로디가 4분의 3박자인데요. 1, 2, 3 하면서 이렇게 앞에 인트로덕션이죠. 일종의 도입부처럼 시작하다가 이런 식으로 멜로디 패턴이 진행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은 제가 뭘 잘 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악보를 전략적으로 잘 읽을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악보를 잘 빠르게 보는 5가지의 눈 중에서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갈게요. 박자와 리듬을 파악하는 눈이라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곡을 읽으실 때 보통 이제 개 이름을 빨리 읽는 방법 뭐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읽어야 될 게 음표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처음에 악보 읽는 원리를 익히실 때도 먼저 주목하셨으면 좋겠는 게 곡의 빠르기와 그 다음에 박자 그리고 음표의 리듬 음표와 뭐 심표 다 포함하겠죠. 그 리듬을 먼저 굵직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음을 읽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 곡의 빠르기를 제가 조금 어느 정도 느리게 쳤지만 람다다다다 디리리리리리 1, 2, 3, 1, 2, 3 이 정도의 빠르기죠. 그리고 쿵짝짝 쿵짝짝 이런 춤곡의 그런 분위기예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4분음표를 한 박으로 해서 지금 3개가 들어간다는 걸 아셨죠? 그러면 리듬이 4분, 8분음표 4개니까 4분, 빠빠빠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여요. 이 리듬에는 4분음표는 귤, 그 다음에 8분음표는 사과. 자, 그럼 이렇게 되죠. 귤, 사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인데 귤, 사과 띠릿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패턴 4분음표랑 8분음표로 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벌써 이 곡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얘는 4분, 8분 4개. 근데 여기서부터는 싹 다 8분음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음표를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하나 클리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랜드마크를 파악한다. 랜드마크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최적의 거리로 갈 수 있는 뭐 내비게이션 틀고 가면 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이정표들이 붙어 있는 걸 보시면서 잘 또 파악해서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보를 읽을 때도요, 중심이 되는 몇 개 주요한 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들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건데, 뭐 예를 들어 악보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높은 음자리표에서 이 음자리표의 가장 시작점이 되는 이 이걸 바로 솔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G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작이 되는 이 음표가 일종의 음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개 이름 시작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도 중요한 랜드마크. 그러니까 빨리 다른 음들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기준점이 되는 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니까 영어로는 또 C가 되거든요. 그럼 이 각각의 음표들이 옥타브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솔이 있으면 그 다음 솔이 있고 그 다음 솔이 있고 밑으로도 솔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오선상에서 이 솔이 있으면 그 다음 솔은 여기 솔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솔이 될 수도 있어요. 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도면 세 번째 칸에 이런 걸 이제 옥타브 관계라고 하죠. 가운데 도에서 그 다음 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도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음을 기억해 둔 다음 오선상에서 그 똑같은 음에 해당되는 하지만 높이가 다른 옥타브 관계의 음들을 먼저 기억을 많이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랜드마크를 파악하는 눈이다. 이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 처음에 개 이름을 봐보세요.
이건 지금 이제 다장조로 제가 원래 주는 플랫이 되게 많이 붙어 있고 뒤에 이제 다음 보드판에 나올 텐데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 높은 음자리표의 시작 음인 G, 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솔에서 이걸 기준점으로 했을 때 얘는 음을 하나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음에 반음을 올려서 이렇게 샵이 됐죠. 그래서 하고 솔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다가 줄로 올라갔고 올라갔다 다시 꺾어 내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솔 주변으로 음들이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얘는 물론 이 C는 한 줄을 높이 뛰긴 했지만 솔보다 한음 낮아진 파로 갔다 다시 솔로 돌아왔다가 세칸 올라갔다가 다시 이 주변음을 계속 맴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음을 기억하시면 이 주변에 있는 음들을 비교적 쉽게 읽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솔, 파, 솔, 시라 이렇게 읽었죠? 그 다음 이 솔을 기준으로 음 하나 또 내려왔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파, 솔, 라, 솔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그러다 아까 줄 하나 띈 걸 시로 읽었었죠? 시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 파, 솔, 또 나왔네요. 그럼 이제 얘가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파, 솔, 시라, 파, 솔, 시라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따라디디디디디디 여기죠. 디디디디디딘 한 다음부터 여기서 그냥 순서대로 그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아까 두 번째 줄이 여기가 솔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부터 라, 시, 도, 레, 미, 파 이렇게 음계, 그러니까 따다다다다다단 이렇게 순서대로 음이 배열된 걸 음계 혹은 스케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이렇게 쭉 진행되는 이런 음하고 그 다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음들을 주변 음을 토대로 여러분이 읽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조언을 드리자면요. 잠시만요. 제가 지우개를 재빨리 가져왔습니다. 자, 어떤 거를 또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제가 솔하고 도라는 랜드마크를 그렸고요. 그 다음 여기 스케일을 한번 봐주세요. 그 음계라는 여기를 봐주시면 5선인 상태에서 파, 솔 할 때 제가 파에다 여기다 살짝 이렇게 해놨죠? 이걸 왜 그렸는지 알려드릴게요. 파랑 물론 여기 이제 샵이 붙기는 해요. 근데 그냥 파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요 라에도 동그라미를 쳐놨고 그 다음에 여기 도에도 동그라미 쳐놨고 그 다음에 여기도 쳐놨어요. 결국 뭐냐면 이 파하고 한 칸씩 이렇게 한 칸씩 뛰어가는 이 음표를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아까 두 번째 줄 이 음자리표가 시작되는 거를 G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 내리면 솔이니까 파가 되겠죠. 파. 그리고 F가 되는 거예요. 파고 그 다음 음은 뭐가 되죠? 파, 솔을 거쳐서 라가 되죠? 라는 영어로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 시, 도. 도는 뭐라고 하죠? 영어로 C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도, 레, 미. 미는 뭐가 되냐? E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뭘 하려고 이렇게 그렸냐면 여기를 잘 보세요. F, A, C, E. face. 얼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선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있는 이 음들을 일종의 이 앞에 있는 개 이름으로 해가지고 단어화시켜서 외워두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랜드마크 G라던가 C라던가 요런 음들을 이제 옥타브 간격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외워두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칸칸칸칸 요렇게 되어 있는 것도 face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곧 출판할 제 책에다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개 이름을 읽으시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서 파, 라, 도, 미니까 이거 face네 이렇게 눈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제가 랜드마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요. 이런 음정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이 막 이렇게 좀 랜덤하게 있는 걸 보고 개 이름을 맞추는 것도 개 이름 읽는데 아주 좋은 그런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패턴을 보라고 했어요. 패턴은 뭐냐? 일정한 어떤 음의 형태가 반복되는 거.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보통 패턴이라고 하죠. 반복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그걸 찾아내 보자 이거예요. 처음에 근데
제가 여기다 힌트를 또 착하게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냐면 따라 한 다음에 시라파솔 여기다가 한 묶음을 제가 그려놨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라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요. 시라파솔 나왔죠? 따라라란 계속 무한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멜로디의 형태가 각각 다른 개 이름으로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서 일련의 이런 패턴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읽어내셔서 이거 같은 패턴이네? 같은 패턴이네?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악보를 빨리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요, 막 3일 주고 그 다음날 오케스트라의 어떤 부분이랑 맞춰오라고 막 악보를 되게 두꺼운 걸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저는 가장 뭘 하냐, 이런 거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패턴을 파악하는데 엄청나게 주력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반복이 이렇게 많구나. 그럼 이걸 묶어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내가 이것만 알면 한 방에 해결. 이런 식으로 제가 악보를 되게 잘 읽어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곡을 구성할 때는 이런 멜로디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음악의 3요소가 리듬, 가락, 화성이잖아요. 그러면 리듬은 아까 우리가 파악했고 그 다음에 가락이 어디 있었죠? 요런 멜로디가 가락, 멜로디가 그 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화성인데 화성이라는 거는 화음이 여러 개가 연결된 형태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화음이 딱 나오고 있죠. 화음. 그러면 어떤 곡을 치실 때 무조건 화음은 치게 되어 있어요. 단선율로 이제 여러분들이 노래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면 반주를 하는 형태건 그랬을 때 계속 화음의 형태는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뭘 파악하시면 제일 좋냐면요. 어떤 노래를 치건 간에 그 조라는 게 정해져 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다장조잖아요. C major. 다장조라는 조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기는 3화음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장조라는 거 도가 주인공이라는 뜻이죠. 그럼 도를 밑으로 이렇게 딱 깔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3화음이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화음은 원래 2개 이상을 이렇게 치면 화음이 구성되지만 이렇게 3개 형태로 짜잔 하고 치는 게 가장 안정감이 있고 빈도수도 가장 높게 여러분들이 코드 반주 이런 거 할 때 쓰시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도를 밑에다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화음을 만들어 줄 텐데 얘가 장조잖아요. 노래가 밝죠. 그러면 장조로 된 화음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가장 미듬으로부터요. 음을 이렇게 3칸씩 차이나게 쌓아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미듬으로부터 반음이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반음의 개수가 5개. 장조화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반음이 4개입니다. 요렇게 해서 쌓아 올리면 밝은 느낌의 C 코드가 완성이 돼요. 이게 바로 으뜸 화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로마 숫자 1로 표기를 하는데요. 다장조의 경우에는 이 도음이 가장 중심음이 되기 때문에 얘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으뜸 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요한 2화음을 더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찾냐면 가장 미듬으로부터 4칸을 올라가요. 그럼 파에 도착했죠? 그럼 일단 파를 딱 그리고요. 그 다음 주요 3화음을 만들 때는 가장 미듬으로부터 3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3칸 올리고 또 올릴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가장 밑에 있는 음이 줄이면 줄줄줄이 되고요. 3칸의 차이라는 거는 칸이면 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로부터 장조함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나요? 반음 5개 그리고 반음 4개를 위에 올린다고 했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도착했어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여기 딱 도착했네요. 그래서 이 코드는 가장 밑에 있는 이 음을 개 이름으로 써주면 얘가 결국 코드도 일컫거든요. 이 음 하나도 일컫고 코드도 일컬어요. 근데 F 코드가 됐고 로마 숫자로는 하나 둘 셋 넷 4칸을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4자를 써주면서 이거의 이름은 버금 딸림 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으뜸 화음, 으뜸이니까요. 그 다음에 버금 딸림 화음,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건 뭐냐면 으뜸 화음으로부터 5칸을 올라가서 솔, 시, 레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일단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다 장조함을 만들고 있으니까 반음 5개와 반음 4개인지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반음 5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반음
5개, 발음 4개로 잘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드의 이름은 결국 가장 밑에 있는 G 코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숫자로는 5로 하면서 이 코드의 이름은 딸림 화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사음이 사운드가 이런 식으로 나게 돼요. 그런 다음 이 위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주면요, 이 오도화음만큼이나 되게 많이 쓰이는 또 다른 화음이 발생하는데요. 오도라는 토대는 똑같아요. 그럼 오를 딱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다가 하나 더 얹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솔라시도레미파 이렇게 해서 7칸을 올렸어요. 그래서 7도를. 그러므로 여기다가 5, 7이라고 해서 딸림 7화음이라고 말합니다. 딸림 7화음.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왼손에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도로 시작했죠. 한 다음에 여기에 개는 보시면 솔도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솔도미 결국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바로 도미솔 코드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이렇게요. 벌려놨을 뿐이죠. 그럼 얘는 결국 C 코드 혹은 1도 화음이 되는 거예요. 미로 시작했어도 결국 미솔도미 도미솔 다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도 그냥 으뜸화음이 되는 거고 도미 이렇게 되면 얘까지 그냥 싹 다 1도화음을 이런 식으로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걔 이름을 그냥 땅으로 외우려고 하면은 도 읽고 그 다음에 아우 힘들어 솔 덧줄 나왔네 솔라시도 도레미 미 아이고 힘들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화음이라는 개념으로 익히신 다음에 도미솔이라는 게 이 C 메이저 곡에서 으뜸화음으로 나오는 거야 라는 걸 기억하는 순간 이거를 읽을 줄 알게 되면 1도화음이네. 반복되네. 이렇게. 그게 결국 또 뭐예요? 3번의 패턴을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디씩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악보를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포인트까지를 제가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한번 같이 기억하면서 볼까요? 박자를 이해하고 1, 2, 3, 리듬을 8분 음표로 그리고 패턴을 그려주면서 화음이 등장하죠. 패턴과 화음이 콜라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페이스 나왔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 4가지가 다 요소가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에 이제 4마디 정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오른손 멜로디가 라예요. 덧줄이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지금 솔이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옥타브 위에 있는 이 솔을 잘 기억을 해주셨다. 랜드마크를. 그럼 바로 위에 음이잖아요. 그래서 라를 쉽게 읽으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솔을 봐보세요. 바로 그 랜드마크 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 도라는 걸 랜드마크로 해놨다면 미렐레 도레 계속 인접하는 음들이죠. 그 다음에 또 라, 여기 똑같은 거죠. 솔, 파, 미, 그 다음에 같은 음, 미, 레, 도, 레, 미, 라 계속 도 주변을 맴돌다가 미, 라로 떨어졌는데 얘도 만약에 이 솔이라는 랜드마크를 잘 기억하셨으면 바로 위의 음. 이런 식으로 내가 기준점을 많이 외워둘수록 아주 유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왼손 봐보세요. 아까 화음을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으뜸화음, 1도화음이 뭐였죠? 얘가 으뜸화음이고 이거였죠? 한 옥타브 밑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개 이름은 뭐냐? 솔이죠. 솔이고 그 다음에 얘는 한 옥타브 올라간 솔입니다.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 랜드마크 파악하는 것처럼 낮은 음자리표에서도 얘가 도가 되고 얘는 이거 시작하는 것도 F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옥타브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실수록 낮은 음자리표까지 빨리 읽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솔을 읽고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얘를 솔, 그 다음에 칸으로 올라갔으니까 시, 도, 레, 미, 파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코드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까 C 메이저, 그러니까 다장조일 때 미, 솔, 파라도, 솔, 시, 레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얹으면 딸림 7화음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 하나만 빠졌을 뿐이에요. 근데 이 코드에서는 이 5번째 음을 뺄 수가 있어요. 그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과감하게 빼줬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는 딸림 화음에다가 한음을 더 얹은 딸림 칠화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볼까요? 리듬을 내로 치긴 했는데 여기도 결국 똑같이 복붙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음이 조금 빠진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코드에 다 라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그냥 다 딸림 칠화음 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악보를 이해하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악보를 읽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5번째 눈 잠깐 여기 보드판 보여드리면, 두려운 조표 1초 만에 읽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냐, 제가 이 곡을 앞에서 소개해드린 건 다장조였어요. 하지만 여기 지금 나온 게 이 곡의 원조예요. 오리지널 킨 거예요. 그러면 플랫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5개나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플랫이 붙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까 랜드마크를 읽으셨던 것처럼 플랫이 시미라레 솔 이 음들에 붙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오선을 한번 그려본 다음에 시미라레 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시면은 이시도 붙고 그 다음에 이시도 붙을 수 있겠네. 시, 그 다음에 미면 미, 그 다음에 옥타브 미, 오 이렇게 붙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라시도레미 하면 오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각각의 조표에 옥타브까지 확장을 시키셔가지고 붙는 음들을 직접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려보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외로 그냥 악보만 맞닥뜨려서 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오선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음을 옥타브 상태로 이렇게 탁탁탁 그리는 게 빨리빨리 되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의외로 잘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훈련이 잘 되면 여기서 시미라레 솔이라는 음이 어디 위치에 붙더라도 악보를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악보를 어떻게 읽냐, 여기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제자리표거든요. 여기에 플랫이 붙었던 음도 원래 높이로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미라레 솔이라고 했으니까 첫 음이 뭐죠? 라죠. 그러면 라에 지금 플랫이 붙잖아요. 맞죠? 그 다음 솔을 제자리 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야겠죠. 그 다음 이 음은 도죠. 근데 아까 C에 플랫 붙는다고 했죠? 요렇게. 그러면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C 위치에 붙어도 익숙하겠죠. 여기는 이제 가운데 음역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반복 패턴이었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는 더 어렵게 보이지만 원리는 결국 똑같은 거죠. 이 음에 플랫이 붙었을 뿐 음이 돌아가는 구조나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화음도 똑같은 형태로 쓰인 거거든요. 이렇게 곡을 접근하실 때 5가지 원리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악보를 읽을 때 훨씬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굉장히 장시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려드린 거라서요. 제가 이것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5가지의 눈 하나하나마다 나눠 놓을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 악보 읽으실 때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악보도요,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악보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게 제 나올 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최대한 자세히 여러분한테 강의해 드렸으니까요. 또 참고하셔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